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 이걸 토대로 AI 인프라 쪽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두 이름이죠. 코어위브랑 오라클. 이 두 기업을 한번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AI 모델 학습이나 추론 이런 데 필요한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가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이 다 주목받고 있는 거고요. 네, 맞아요. 두 회사 다 엔비디아나 AMD 이런 고성능 GPU 기반 데이터 센터를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죠. 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성장 방식이나 재무 상태, 또 위험 요소나 가치 평가 이런 게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랑 같이 이 두 기업의 핵심적인 차이점들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시죠. 자, 우선 오라클부터 좀 볼까요? 자료 보면 정말 꾸준함, 안정성 요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딱 그런 이미지죠. 1년 사이에 주가가 50% 올랐고 4분기 매출이 15억 9천억 달러. 특히 그 클라우드 매출만 67억 달러인데 이게 전년 대비 27%나 늘었다고 하네요. 연간 영업 현금 흐름도 꽤 탄탄하고요. 역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OCI가 성장을 딱 이끌고 있는 모양새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좀 주목해야 할 게 오라클의 RPO, 그러니까 잔존 계약 가치인데요. 이게 무려 1,38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증가율도 40%를 훌쩍 넘어요. 41%에서 63%까지 급증했죠. 와, 1380억 달러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 이런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아직 반영 안 된 대형 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같은 계약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OCI 매출 성장률 전망치도 보면 2025년에 51%, 2026년에는 70%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와, 전망치도 엄청나네요. 그만큼 투자도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던데요. 2025년에만 설비 투자에 250억 달러를 쓰고 데이터 센터 용량도 2027년까지 3배로 늘린다고요. 네,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미래를 보고 달리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이런 오라클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가치 평가는 어떤 편이죠? 2025년 기준으로 보면요. PSR, 그러니까 주가 매출 비율은 한 7.8배에서 10배 사이, 그리고 PER, 주가 수익 비율은 30배 수준입니다. 이게 나스닥 100 평균 PER이 한 28.6배 정도 되니까 그거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죠. 아, 살짝 높긴 하네요. 네. 근데 오라클의 이런 성장성이나 안정성을 생각하면 시장에서는 꽤 합리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6년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 전망치도 21%로 꽤 견조하고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좀 안정적인 거인 같은 오라클이랑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회사가 바로 코어위브 아니겠습니까? 이쪽은 뭐랄까 정말 폭발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주가가 340%나 뛰었다니. 저 자료 보면서도 좀 놀랐어요. 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걸까요? 코어위브는 그야말로 퓨어 플레이, 그러니까 순수 AI 인프라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직 이것만 하는 거죠. 2025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20% 성장했습니다. 연간 목표치도 거의 50억 달러에 육박하고요. 420%요? 와. 네. 이 성장의 핵심 동력은 역시 그 대형 계약들입니다. RPO가 259억 달러인데 여기에는 오픈 AI와의 5년간 119억 달러짜리 계약, 그리고 IBM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의 계약이 포함되어 있죠. 아, 오픈 AI 계약이 크군요. 그렇죠. 설비 투자 규모도 오라클 못지않아요. 한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용량을 4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확보한 전력 인프라만 해도 420메가와트인데 이게 수십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33개나 되고요. 이야, 매출 성장세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 근데 수익성은 좀 어떤가요? 자료에는 조정 이비다 마진이 62%로 아주 높다고 나와 있긴 하던데요. 네, 그 마진율 자체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62%면 높죠. 하지만 동시에 봐야 할 게 1분기에 3억 달러가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어요. 아, 손실이요? 마진은 높은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부채가 한 12억 달러에 달하고요. 분기당 이자 비용만 2억 6천만 달러가 넘게 나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성장 고비용 구조인 거죠. 성장을 위해 돈을 엄청나게 빌려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비용 부담이 상당하네요. 네, 그래서 가치 평가도 보면 PSR이 30배, 2027년 예상 PER이 27배 수준으로 오라클보다 훨씬 높습니다. 3배에서 4배 정도 비싼 거죠. 이건 뭐 시장이 현재 수익성보다는 미래 성장 잠재력에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고위험 고수익 구조의 전형이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신중해야 할 부분도 명확해요. 예를 들어 코어위브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아주 큰 클라우드 기업들이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하는 AI 수요, 이걸 보통 오버플로우 수요라고 하는데 여기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점. 아, 넘치는 수요를 받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소수의 큰 고객에게 매출이 좀 집중된 구조라는 점, 또 막대한 부채 부담, 그리고 혹시 모를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위험 요인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명확하게 딱 갈리네요. 오라클은 아주 탄탄한 기반 위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뭐랄까 우량주 같은 느낌이고요. 반면에 코가웨이브는 정말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졌지만 그만큼 짊어져야 할 위험 부담도 큰 딱 성장주의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정확합니다. 딱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오라클은 좀 꾸준한 성과나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께 더 매력적일 수 있겠고요. 반면 코어위브는 좀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폭발적인 성장을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분들께 더 맞을 수 있겠죠. 뭐랄까 아주 안전하고 편안한 세단, 오라클과 정말 짜릿한 속도를 내지만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스포츠카, 코어위브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네. 그래서 결국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역시 여러분의 투자 철학이나 위험 감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코웨이브는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오버플로우 수요에 기대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만약에 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인프라를 충분히 확장해서 더 이상 수요가 넘치지 않게 된다면 그때는 코어웨이브 같은 전문 기업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의존성이 결국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화된 서비스로 계속해서 독자적인 생존 공간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이 점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